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03단원 개념 강의 시작할게요. 따닥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등가속도 하기 전에 등속도 운동부터 가볍게 볼 텐데요. 이 등자가 여러분들 무슨 등자게? 같을 등자죠. 그래서 속도가 같은 운동, 그래서 속도가 어떻다?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나중시간이래.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처음 속도가.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빵이라는 뜻이고, 또 그 말인 즉슨 속도 변화량이 0이라는 뜻과 동일하며, 가속도의 정의가, 엑셀레이션의 정의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빵이니까 전체도 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식은 앞에서 뭐 속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속력과 속도에 대한 구분도 저희가 잘 배웠죠. 자, 그다음에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속도라는 것은 벡터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벡터라는 것은 이 물리량의 크기와 뭐 여기서는 뭐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빠르기 대신 뭐 크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속도여서 빠르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빠르기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또 0이고요. 가속도가 0이고 R자임이 0이다. 즉, 등속도 운동은 관성 법칙이 적용된다. 이거를 다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요. 자,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을 따라 운동을 하는 것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하는데, 우리가 둘둘계정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직선 운동에 대해서 좀 주로 다루고,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역학적 에너지 파트들이 이제 원운동, 포물선 운동 같이, 뭐 타원 운동 같이 조금 복잡한 케이스들을 다룹니다. 근데 우리 물리학에서는 직선만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다. 근데 비교적 수월해도 1단원은 참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알짜임과 속도 변화,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임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왜? 우리 공이단원에서 배운 F는 ma. 얘가 일정하면 물체의 질량은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도 일정이라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요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정지해 있던 물체에 알짜임이 일정하게 적용하거나 알짜임이 일정하게 적용. 운동방과 나란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알짜임이 일정하게 적용할 때. 자,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을 플러스로 정하면 반대쪽 마이너스로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가봅시다. 정지한 물체에 힘이 적용하면 힘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물체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진다. 자, 오른쪽으로 느리게 가고 있던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버리면 빨라진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참 잘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 빠르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물체가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 그러면 점점 느려집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힘을 받는다? 느려지다가 속력이 0이 되었다가 이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사실 요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느려지다가 속력이 0이 되었다가 힘의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된다. 어, 라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를 받을 텐데요.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라는 것은 그냥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친구. 그냥 이렇게 놓으면 쭉 떨어지죠. 떨어지죠. 직선 운동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받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를 받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받고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가속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위로 던졌다가 내려오는 운동 또한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두 운동 또한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고요.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운동이라고 돼 있어서, 자, 요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완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 그림은 하이탑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좀 캐치를 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직항력 같은 경우는 수직항력에 대해서는 자, 이 수직항력 나와 있죠? 이 수직항력은 제가 01단원에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놨으니까 01단원 개념 영상에서 수직항력이 무엇인지 장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복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는 중력과 빗면이 떠받치는 힘이 작용한다. 이 두 힘은 모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두 힘의 합력이 질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 자, 이 말이 여러분들 공부한 전공자들이나 어? 좀 물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떨어뜨리든 지우개를 떨어뜨리든 동시에 떨어집니다. 선생님, 무거운 물체가 더 먼저 떨어지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공기 저항과 같은 다른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 중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볼링공 깃털 중력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볼링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져요. 왜? 중력과 속도는 어떠한 물체에 대해서든 큰 차이가 엄청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서. 거의 비슷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비슷하냐? 지구의 질량과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의 상호작용인데요. 상호작용인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질량과 어, 물체 질량의 상호작용인데, 지구의 질량이 물체의 질량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질량이 물체의 질량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볼링공을 비교를 하든 깃털을 비교를 하든 지구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중력 가속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진공 상태에서 다른 공기저항 같은 이런 마찰력 같은 다른 방해 요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볼링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져요. 영상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빗면에서의 이 물체가 받는 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봅시다. 자, 물체가 이렇게 빗면에 놓여 있습니다. 자, 01단원 개념 영상을 보시면 수직항력은 이 물체가 닿는 표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려면 이 물체가 표면을 누르는 힘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물체는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학과 에너지에서 벡터 분해를 배우게 되거든요. 힘의 분해.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은 요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 경사각에 대해서. 자, 이 각도가 왜 똑같은지는 한번 삼각형 작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찌됐든 여기 세타라고 똑같은 경사각이라고 잡았을 때 이 mg에 대해서 요 힘의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왜 코사인 값이 mg분의 요 길이기 때문이죠. 사인 값은 mg분의 요 높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도 세타기 때문에 요쪽 성분의 힘은 mg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물체가 이 표면을 파고들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죠. 그렇다라는 말은 얘네들이 힘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중력이란 힘은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쪽 힘만이 살아남게 되고 따라서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때 왜 질량이 다른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같은가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2m짜리 나무 토막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EMG의 중력을 받게 되죠. 중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요 경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힘은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때 이 누르는 힘은 EMG 코사인 세타고 수직 항력이 그때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같은 힘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남는 힘은 요 힘밖에 없을 거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E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EM이라는 것은 질량의 역할을 하고요. G 사인 세타는 가속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알짜 힘이 되는 것이죠.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왜? 알짜 힘이라는 건 힘의 합력인데 얘랑 얘는 서로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이 힘만 남게 되고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이 M자리도 살펴보면은 이런 식의 힘만이 남게 되고요. 왜? 이 두 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이때도 질량이 M,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 같은 빗면에서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를 받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 파트들은 지금 설명 쫙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더라도 그려놓고 필기까지 한번 남겨 놓으십시오. 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가 이 친구들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친구들 그리고 문제 풀 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빗면에서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를 받는구나.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파트는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과 그래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배울 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깡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암기하려 하지 말자. 식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해야 문제 풀 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식을 암기하면은 문제 풀 때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내용을 하기 앞서서 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AT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가속도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자, 그렇다는 건 요 AT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AT가 의미하는 게 뭐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대해서 속도가 변화한 만큼을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래프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 요 세로 길이가 몇이죠? 세로 길이가 A, 가로 길이가 T. 따라서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음. 자, 다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걸린 시간이 가로축이 되는 것이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이 점과 이 점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기울기라는 것은 x 변화분의 y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x 변화가 의미하는 게 시간 변화가 의미하는 거고요. 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y 변화량이 at, 즉 델타 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뭡니까? 결국에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즉 가속도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이 넓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이동 거리라는 친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평균 속도로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이동 거리를.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V0를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이라고 해보고, 그래서 V를 2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걸린 T를 몇 초라고 할까? 몇 초라고 할까요? 동닥닥 5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는 5초분의 이 속도 변화가 20-10 돼가지고 10, 즉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실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동차 친구가 처음에 10m/s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기준점.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더니 5초 뒤, 5초 후 자동차 친구가 20m/s의 속력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럼 그때 이 자동차가 움직인 이 거리, 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동 거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라는 건데요. 자, 요 경우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10m/s였다가 5초 뒤에 20m/s 되는 동안 간 거리를 찾는데, 이는 마치, 이 자동차가 15m/s, 즉,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무엇의 평균 속도죠? 10m/s와 20m/s의 평균 값이 15m/s가 되는 거죠. 자, 이는 마치 이 자동차 친구가 15m/s 속도로, 자, 15m/s 속도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두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 똑같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수월해집니다. 자, 이때 15m/s로 5초 동안 간 거리는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속도가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동 거리는 15 곱하기 5 해서 75m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이동 거리가 같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75m 이동한 거랑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이단원 했었을 때 이제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보진 않았지만, 자, 여기서 봤을 때 요 속도가 20, 요 속도가 15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이 평균 속도 V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 평균 속도가는, 아이고, 여기 15가 아니라 10이었죠. 평균 속도가 15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평균 속도로 5초 동안에 간 거리는 이 이동 거리 어떻게 구했었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곱해서 이동거리를 구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때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평균 속도 곱하기 5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따라서 이 75, 넓이의 값이 75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쵸? 정확하게 딱.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75m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어, 이 10m/s로 달리다가 20m/s로 달린 거리도 75m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자, 이 10에서 20까지 기울기는 2m/s 제곱 나오는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요 두 삼각형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이 두 삼각형을. 음. 자, 일단 요 두 삼각형을 확인을 해봤을 때 요 각도와 요 각도 동일하죠. 그리고 90도 동일합니다. 그쵸? 자, 다음. 이게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20과 10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요 길이도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요 각도와 요 각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합동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요 넓이가 75였죠? 근데 이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 넓이 또한 75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 지금 요 넓이 또한 75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어,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평균 속도로 동일한 시간 동안 갔다고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 넓이를 구해도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여기서 이 S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를 변위를 의미하는데 직선상에서는 변이와 이동 거리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직선 거리 상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돌아오거나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쭉 갈 때는 변이와 이동 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동 거리가 75, 즉 이 값이 75인데 이때 넓이 값이 요 사각형과 삼각형 더한 넓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V0T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사각형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2분의 1 AT제곱은 봅시다,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해주셔야 되죠. 다음에 가로 길이가 시간이니까 T 곱해주셔야 되고요. 속도 변화가 AT이기 때문에 2분의 1 AT제곱은 삼각형 넓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위와 또는 뭐 이동거리와 동일 따라서 어, 이 개념을 통해서 요식이 도출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동거리 또는 변위는 이 사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다. 결국 이것이 변위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변위를 구하는 방법은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고,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즉, 이 평균 값을 찾아서, 이동거리, 변위를 구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에 대한 이해도, 의미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이 세 번째 식은,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이 살짝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1번이나 2번처럼 어떤 이 수식들이 각각의 의미를 크게 갖는다고는 좀 보기가 힘들고 단순히 1과 2식을 통해서 t시간 t를 소거해서 요식이 나온다.
그래서 요 식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시간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식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도출됐느냐? 자, 첫 번째 식에서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v 빼기 v0 분의 a. 음. 그리고 이 식을 어디다가 대입을 할까요? 네.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오고요. 이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식이란 의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풀 때 되게 유용한 식이 되겠고요. 문제풀이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거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 한번 살펴봤고요. 가속도 그래프 살펴봤고 속도 그래프도 살펴봤습니다. 속도 그래프에서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 중요하고요.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 변이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 그래프 이런 식으로 좀 속도 시간 그래프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식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가로축이 t입니다. 정의역이 t예요, t. 그리고 y 값이 변이에요. 자, 그럼 요 변이 시간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2차 함수구나. t에 대한 2차 함수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t에 대한 2차 함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뒤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볼 건데요. 이제 그래프 분석하는 걸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런 의미 해석만 좀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분석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a 곱하기 t, 넓이는 a 곱하기 t고 속도 변화량 델타 v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변이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요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자, 위치 그래프 봅시다. 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지가 않아가지고 설명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파트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 평균 속도의 경우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가 일정하죠. 자, 근데 이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 시간에 따른 거리 변화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2차 함수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아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얘는 지금 5초 동안에 75m 갔으면은 1초 지나면 15m 간 거예요. 1초 동안에 15m 갑니다. 근데 얘는 1초 동안에 15m를 가지 못하고 초반에 느리다가 후반에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거리는 뭐 대충 절반도 못 갔다가 후반에 쫙 따라잡는 식으로 해서 동시에 도착한다. 얘는 일정하게 쭉쭉쭉쭉쭉쭉 간다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처음에 되게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탄력받고 쭉 따라잡아서 동시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이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쭈루루룩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출발점에 대해서, 어,
중간 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시간으로 나눠버리면은 평균 속도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걸린 시간이라는 게 널널하게 나오는 건데요.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 두 점을, 이 점과 이 점을 좁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점을 점점 점점 이쪽으로 좁히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그럼 좁히면은 거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요 점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할 것이에요. 근데 이 점을 점점 시간축을 완전 타이트하게 좁혀버리면 이 한 점에 모인 것처럼 보이고, 그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며, 시간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순간 속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이 넓이라는 게 의미가 적분한다라는 의미랑 동일하고요. 기울기라는 의미가 미분이라는 의미와 동일하는데 순간 변화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순간 기울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들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 개인 수업 때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영상에다 하려면 미적분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서 개인 수업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요 부분들은 일단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들이 나와 있다. 예시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속도가 0일 때, 자, 넓이는 여전히 속도 변화량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속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 따라서 속도가 처음에 존재하다가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되다가 다시 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은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동한 거리가 되겠고요. 속도가 0이 되었다가 이제 요만큼 이동한 넓이가 아까 계속 변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0초부터 이쪽까지 속도 변화 마이너스 2m/s 넓이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넓이. 자, 이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라는 건 기울기를 구한 거죠. 기울기를. 4초 증가했을 때 4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0초부터 4초까지 이동 거리는 자, 2 더하기 2로 들어갔는데 변이는 0이다. 이 말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처음에 2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2초가 되었을 때 쭉 가다가 2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0이 되고요. 그때 요만큼 이동한 거리가 요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0초가 되었다가 가속도는 계속 요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쭉 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0초부터 반대쪽으로 속력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쭉 가다가 4초가 되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2m/s의 속력이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이 지나면 속도 변화가 동일해야 되죠. 따라서 이 두 넓이는 똑같게 되고요. 즉 4초 뒤에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었을 때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2m, 2m에서 총 4m를 움직였는데요. 자,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이는 0이다. 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까지가 이 가속도, 등가속도 법칙에 대한 좀 기본 틀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를 좀 잘 배워주셔야 되고, 이 가속도가 0일 때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 풀고, 문제풀이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때 이제 등가속도 운동과 교통사고 안전 예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달리던 자동차가 안전하게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하고,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거리가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거나 위험을 감지한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까지 공주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공주거리는 등속운동. 다음 제동거리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면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일정한 마찰력,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정지하게 된다. 즉, 이런 속도 변화가 쭉 존재한다. 기울기가 존재한다.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제동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물론 여기서 그냥 속도가 말고 시간, 이때의 시간 알면 그냥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 세 번째 식 있죠? 요 세 번째 식. 요 세 번째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나중 속도가 0이다. 이때 보면은, 나중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0제곱, 이렇게 0 들어가는 겁니다. 0.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이 이 자동차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고 부호 표시를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왜? 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물체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알짜임이 작용하면 물체는 자, 일정한 알짜임 작용한다 돼 있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반대이면 속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처음 속도가 v0, 가속도 a 일 때 시간 t가 지난 후 속도는 이게 나중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나중 속도는 v0 더하기 속도 변화량이고 변이는 사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이 s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변위를 나타내고요.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중간값이 되겠고요. 자,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자동차 속도의 이렇게 나와 있죠. 제곱에 비례한다. 그쵸? 왜? S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이 식 외우지 말고 요 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에 비례한다. 자, 다음.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0초부터 5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자, 이때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따라서 10초 동안에 80 감소했기 때문에 10초 동안에 속도가 마이너스 80이 됐죠. 따라서 가속도 크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크기를 물어봤죠? 크기는 방향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따라서 8m/s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실제 가속도는 마이너스 8m/s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초부터 10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와 속도는 서로 자, 봅시다. 5초부터 10초까지 속도도 지금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값. 가속도도 마이너스 값. 따라서 동일한 방향이다. 동일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다. 자, 3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죠. 3초일 때는 대충 요쯤 되겠죠. 요쯤. 그래서 속도 값이 운동 방향은 플러스 값이고요. 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다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0초부터 10초까지 물체 이동 거리를 물어봤네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또 가시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40m/s 속도로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다가 몇 초가 됐을 때 멈추죠? 쭉 가다가 몇 초가 됐을 때 속도가 빵이 됩니다. 그쵸? 5초가 되었을 때 속도가 빵이 되죠. 자, 다음. 지금 시간 변화가 5초. 근데 또 5초부터 10초까지 시간 변화가 똑같죠? 그렇다는 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죠.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마이너스 값, 즉 왼쪽으로 다시 갔을 때 물체가 다시 10초가 되었을 때는 동일한 위치에서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40m/s 속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왕복한 거리가 되겠고요. 그때 요 넓이의 합이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실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때 넓이 값이 4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물체 이동 거리는 이 각각의 넓이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물체가 처음에 100m 이동했고요. 다시 100m 이동했습니다. 100m 이동했고요. 100m 다시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 이동 거리는 200m다. 자, 근데 물체가 처음에 위치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직선 도로를 30m/s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다. 자동차 정지한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했고 제동거리는 90m이다. 자, 평균 속도 구하래요. 처음 속도가 30m/s죠. 처음이 30m/s. 그리고 나중 속도가 정지했기 때문에 0m/s. 따라서 평균 속도는 15m/s인 걸 가볍게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자, 그다음 제동거리가 90m래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속도가 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시간축이고 여기가 속도축이라고 했을 때 처음 속도가 30이었대요. 처음 속도가 30. 그리고 일정하게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죠.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다.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하여서 멈췄고 0m 멈췄고, 자, 이때 자동차가 관리하는데 걸린 시간, 이 t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평균 속도가 15가 되겠고요. 이 평균 속도로 t초 동안에 갔을 때, 정지한 제동거리가 90m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90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15 곱하기 t가 90이므로 t는 6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동일하게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 또한 90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t가 6초였죠. 따라서 t가 6초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90이 나온다는 걸 확인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때 가속도는 요 기울기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정의가 무엇이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즉, 속도가 30에서 0이 됐기 때문에 30m/s 변했고 6초 동안에 변했기 때문에, 즉 가속도는 그리고 줄어들었죠.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5m/s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는 6초.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평균 속도로도 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기본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측면을 왔다 갔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체에 적용한 알짜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반드시 특히 방향을 빼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학교 시험 나올 때 이런 것도 좀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다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등가속 직선 운동할 때 변이의 크기는 자, 변이의 크기 식이 뭐였죠? S는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 자, 시간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시간의 비례가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면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그쵸?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받으면 알짜임을 반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물체 속도 크기는 감소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운동 방향과 알짜임의 방향이 반대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변이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아까 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0초일 때 40m/s로 오른쪽으로 갔었죠. 자, 그때 5초 뒤에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가 100m이고 이때 변이값도 100m가 되는 거죠. 자, 근데 0초, 그러니까 0초가 아니라 속도가 0m/s 됐을 때, 근데 5초 이후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 즉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물체가. 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고, 점점 다시 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변이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즉, 변이가 가장 최대일 때는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즉, 속도가 0일 때가 변이값이 최대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선지는 좀 중요한 선지다. 그래서 이거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이런 것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선지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달리던 자동차가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이때 자동차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가속도 방향 속도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제동거리는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개념 확인 문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쭉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